엄마 유골함을 들고 법원에 갔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이 집 원래 제가 받기로 한 거예요. 그 옆에서 동생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엄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도 되지 않은 날 가족은 상복도 벗기 전에 서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느 평범한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떤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할까요? 오래된 앨범을 꺼내며 웃고 울고 따뜻했던 말들을 되새기겠지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어긋나듯 들려오는 말 한마디. 그 땅은 원래 내가 받기로 했던 거야. 엄마가 그 통장은 내게 주신다고 했어. 형만 너무 많이 받은 거 아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재산을 두고 서운해하고 다투고 법정에 서게 된다면 당신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이 가장 자주 들려옵니다. 그럴 줄 몰랐어요. 미리 조금만 더 준비했더라면. 우리는 늘 무언가를 남기고 갑니다. 그것이 기억이든 물건이든 재산이든, 그리고 그 남김에는 의도가 담겨야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재산, 그 모든 노력과 사랑이 다툼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내 재산을 내 뜻대로 남기는 법, 즉 유언장에 대해 조금 더 따뜻하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유언장은 딱딱한 서류나 법률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당신의 목소리를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잘 준비될수록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한도경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마음이 담긴 마지막 말, 유언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70대 후반 김모 어르신, 평생 자식들 키우며 작은 건물 하나 마련하셨습니다. 큰아들한테는 건물을, 작은 아들한테는 예금을 물려주겠다고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죠. 그런데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두 아들, 서로 기억이 다르다며 갈등을 시작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말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 사이가 점점 멀어졌죠. 말로만 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려요. 당신의 뜻은 꼭 기록으로 남기셔야 한다고요. 자, 그럼 유언장을 어떻게 남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자필로 쓰는 유언입니다. 종이에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마음 담아 적는 방식이죠. 이 집은 큰아들 홍길동에게 물려준다. 이 통장은 작은 아들 홍성민에게 준다. 이런 식으로요. 간단해 보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부 자필이어야 하고 서명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대필해주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도 있죠. 다음은 녹음으로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글을 쓰기 어려운 분들에게 적합해요. 녹음기나 휴대폰으로
유언을 말로 남기되 그 자리에 2명 이상의 증인이 함께 있어야 하고 녹음 안에 날짜와 이름도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실제로 유효 판정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증 증서 방식의 유언장을 가장 많이 권해드립니다. 공증 사무소에서 전문가와 함께 작성하는 방식인데요. 법적 효력도 높고 무엇보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건 법적으로 분명한 유언장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작성이 끝나면 공증 사무소에서 원본을 보관해주고 가족들이 나중에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의 비용이 들긴 하지만 마음은 가장 편안해집니다. 이제 유언장을 쓰기로 마음먹으셨다면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게는 딸에게 준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강서구동 번지에 위치한 상호의 가게를 딸에게 상속한다. 이렇게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을 고려하셔야 해요. 특정 자녀에게만 전 재산을 주는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다른 가족이 나도 최소한의 몫은 받아야 해요라며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유류분 청구라고 하는데요.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이에요. 이런 갈등을 피하려면 가족 간 소통도 중요하고 유언장 안에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도 짧게 언급해 두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유언장은 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그냥 자필로 남겼다가 나중에 공증 증서로 바꾸셔도 괜찮고요. 상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새로운 유언장을 쓰시면 됩니다. 단 새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이전 유언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 변경할 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요, 상속이라는 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빚도 함께 상속될 수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건물만 받으신 줄 알았는데 몇 달 뒤 채권자가 찾아와서 이 집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온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셨죠. 이럴 땐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수 있습니다. 또는 상속 포기를 통해 아예 상속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 선택은 상속 개시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가족들끼리 충분히 상의하고 법률 상담도 받아보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장은 법적 문서이기 이전에 가족에게 남기는 말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어요. 나는 3 자녀를 모두 사랑하지만 이 집은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그 아이가 내 곁을 가장 오래 지켜주었으니까. 다른 자녀들도 이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유언장은 법적인 분쟁도 막았지만 자녀들에게는 어머니의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편지와도 같았습니다. 유언장은 사랑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고요.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은지, 그리고 그 마음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마음을. 이쯤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이야기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언장이라는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재산, 가족, 갈등, 책임, 그리고 마음. 그 모든 것을 지나 결국 이 질문 하나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을 어떤 마음으로 정리하고 싶은가?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는 다 내려놨어요. 또 누군가는 이제 와서 뭘 더 정리하나요? 그 마음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려놓는다는 말 속에는 사실 여전히 지켜주고 싶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 간의 오해는 없었으면, 배우자가 혼자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 없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그 마음이 있다면 유언장은 결코 무거운 책임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리의 한 방식입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남길 것을 알고 있는가? 이쯤에서 무언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셨다면 그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꼭 유언장을 완성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이 그 생각을 처음 품게 된 첫 순간이었으면 합니다. 지금껏 당신이 살아오며 키워온 것들, 지켜온 원칙들, 나누고 싶은 마음들, 그 모든 것에는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쩌면 유언장은 법적 문서라기보다는 삶의 요약이자 정리된 시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아도 괜찮은, 하지만 누군가가 읽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는 글, 그런 글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언장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유언장을 쓰세요. 그 말보다 먼저 당신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천천히 한 문장씩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마음을 써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록하세요. 그리고 남기세요. 당신의 마지막 마음을. 지금까지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